안녕하세요. 건강연구소입니다. 오늘의 건강 재료는 바로 포도입니다. 작은 알맹이 속에 건강이 가득 담긴 포도. 항산화 성분 레스베라트롤은 노화를 막고 심혈관 건강을 지켜주며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도의 놀라운 효능 15가지와 보관법, 음식 궁합, 주의사항까지 알차게 알려드립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탐스럽게 익은 포도송이를 보세요.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투명한 껍질, 그리고 한 알 한 알이 마치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지만 포도의 진정한 매력은 겉모습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알맹이 속에 건강과 맛, 그리고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달콤함과 상큼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맛은 물론이고 우리 몸에 필요한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젊음을 지켜주는 항산화 물질까지 가득 들어있거든요. 포도 하나를 입에 넣고 깨물면 터져나오는 과즙의 달콤함, 그리고 입 안가득 퍼지는 향긋한 향기를 떠올려 보세요. 이 순간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건강상 이점들을 안다면 포도를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포도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포도의 역사, 다양한 종류와 특징, 그리고 우리 몸에 미치는 놀라운 효능들까지 포도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포도의 역사와 기원. 포도와 인류의 인연은 무려 8,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코카서스 산맥 일대에서 야생 포도를 발견한 고대인들이 이를 재배하기 시작한 것이 포도 농업의 시작이었죠. 그 후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거쳐 이집트, 그리스, 로마로 전해지면서 포도는 인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고대 이집트에서는 포도를 신성한 과일로 여겼습니다. 파라오의 무덤 벽화에도 포도밭 풍경이 그려져 있을 정도였죠. 포도로 만든 와인은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이자 내세의 음료로 여겨졌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디오니소스가 포도주의 신으로 등장합니다. 인간에게 포도 재배법을 가르쳐주고 와인을 선물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로마 시대에는 바쿠스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와인 문화가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포도 재배가 발달했습니다. 수도사들이 정성스럽게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만들면서 오늘날의 와인 문화 기초를 다졌죠. 프랑스의 부르고뉴, 샴페인, 독일의 라인강 유역 등이 모두 이때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에 처음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격적인 재배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이 주요 산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포도의 종류 소개. 마트에서 포도를 고를 때 종류가 너무 많아서 고민해 본 경험 있으시죠? 포도는 색깔과 특성에 따라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색깔별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청포도는 연한 초록색이나 황금색을 띠는 포도로 샤인머스켓과 청수가 대표적입니다. 샤인머스켓은 최근 가장 인기 있는 품종으로 껍질째 먹을 수 있고 당도가 매우 높습니다. 머스켓 특유의 향긋한 향이 일품이죠. 적포도는 빨간색에서 자주색까지 다양한 색을 보입니다. 거봉이 가장 유명하고 최근에는 레드글로브, 홍이슬 등도 인기가 높습니다. 거봉은 알이 크고 과즙이 풍부해서 포도의 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블랙포도는 진한 자주색이나 검은색을 띠는데 캔베럴리와 MBA가 대표적입니다. 캔베럴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재배된 품종 중 하나로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씨 유무로도 구분됩니다. 씨 있는 포도는 전통적인 품종들이 많고 씨 없는 포도는 품종 개량을 통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씨 있는 포도가 영양가는 더 높지만 먹기 편한 씨 없는 품종들이 요즘 더 인기입니다. 하지만 씨에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함께 씹어 먹으면 건강에 더 좋습니다. 포도 속 영양소. 작은 포도 알갱이 하나에는 놀라운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마치 자연이 만든 종합 영양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먼저 비타민C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포도 백지에는 약 1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어서 면역력 강화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K도 풍부한데 이는 혈액 응고와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네랄도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고 망간은 뼈 형성과 상처 치유에 관여합니다. 구리는 철분 흡수를 돕고 콜라겐 생성에 필요하죠. 하지만 포도의 진짜 보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성분은 주로 포도 껍질에 집중되어 있는데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세포 노화를 늦추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적포도와 블랙포도에 더 많이 들어있어서 건강상 이점이 크죠. 안토시아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포도의 붉은색과 보라색을 만드는 이 색소는 눈 건강과 뇌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플라보노이드류인 카테킨과 에피카테킨도 들어있어서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런 다양한 영양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서 포도를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포도의 건강 효능 항산화와 노화 방지. 포도가 가진 가장 놀라운 힘은 바로 항산화 효과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키는데 포도의 항산화 물질들이 이런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줍니다. 레스베라트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성분입니다. 이 물질은 젊음의 샘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항노화 효과를 보입니다. 세포의 DNA를 보호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시켜서 피부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이 생기는 것을 늦춰줍니다. 실제로 프랑스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도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은 프랑스 패러독스의 비밀이 바로 적포도주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술보다는 포도 자체를 먹는 것이 더 건강에 좋겠지만요. 안토시아닌도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보입니다. 이 성분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콜라겐 분해를 억제해서 피부 탄력을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기미나 주근깨 같은 색소 침착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죠. 비타민C와 비타민E도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항산화 효과를 증대시키는데 특히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이어서 피부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포도를 꾸준히 드시면 자연스럽게 피부가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포도의 건강 효능 심혈관 질환 예방. 포도가 심장과 혈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 개선과 혈압 안정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시켜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서 동맥 경화를 예방합니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동맥 경화가 시작되는데 이를 차단하는 것이죠. 포도의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낮춰줍니다. 고혈압 환자들이 포도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이 안정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플라보노이드류인 카테킨과 에피카테킨은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해서 혈전 형성을 방지합니다. 혈전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이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안토시아닌은 모세혈관을 강화시켜서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특히 말초혈관의 순환이 좋아져서 손발 냉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회 이상 포도를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32%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포도의 심혈관 보호 효과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포도의 건강 효능 다이어트와 체중 관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포도는 정말 반가운 과일입니다. 달콤한 맛으로 디저트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도 칼로리는 상당히 낮거든요. 포도 백지의 칼로리는 약 69칼로리입니다. 같은 무게의 사과가 52칼로리인 것과 비교하면 조금 높지만 포도의 달콤함을 생각하면 매우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중간 크기 포도 열알 정도가 30칼로리 정도니까 간식으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포도의 8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포만감을 주면서도 체중 증가 위험이 낮습니다. 또한 천연 과당이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주어서 급격한 인슐린 분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도 적당히 들어있어서 변비 예방과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장내 환경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체중 관리에 유리합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지방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의 기능을 개선시켜서 과식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다이어트 중에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도가 보충해 줌으로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도 유리합니다. 특히 칼륨은 부종 제거에 도움을 주어서 체중 감소 효과를 더욱 체감할 수 있게 해줍니다. 포도의 건강 효능. 두뇌 건강. 최근 연구들을 보면 포도가 두뇌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억력 향상과 치매 예방 효과는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레스베라트롤은 뇌혈관을 보호하고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시켜줍니다. 뇌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면 뇌세포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겠죠. 또한 뇌에서 새로운 뉴런이 생성되는 것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기능을 개선시킵니다. 실제로 블루베리만큼이나 포도도 기억력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죠. 특히 단기 기억력과 작업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포도의 항산화 물질들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뇌 노화를 늦춰줍니다.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UCLA의 연구에 따르면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 노인들이 12주간 포도를 꾸준히 섭취한 결과 인지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의력과 작업 기억력에서 뚜렷한 개선을 보였다고 하네요. 학생들이나 수험생들에게도 포도는 좋은 간식입니다. 뇌의 주요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자연스럽게 공급하면서 동시에 뇌 건강을 지켜주는 항산화 물질까지 제공하니까요. 포도를 잘 먹는 방법. 포도의 영양을 최대한 섭취하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껍질째 먹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레스베라트롤과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주로 껍질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껍질을 벗기고 먹으면 이런 귀중한 영양소들을 버리는 셈입니다. 요즘 나오는 샤인 머스켓 같은 품종들은 껍질이 얇고 부드러워서 껍질째 먹기에 최적입니다. 씨도 가능하면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씨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물론 씨가 있는 포도를 드실 때는 잘 씹어서 드세요. 통째로 삼키면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세척은 꼼꼼히 해야 합니다. 포도는 송이 형태로 자라기 때문에 농약이나 먼지가 깊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흐르는 물에 송이째 헹궈준 다음 베이킹소다를 탄 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다시 깨끗한 물로 헹궈주세요. 이렇게 하면 잔류 농약의 대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보관할 때는 송이째 냉장고에 보관하시되 비닐봉지에 담아서 습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알을 하나씩 떼어내면 그 부분으로 세균이 침투할 수 있으니 먹기 직전에 떼어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포도와 음식 궁합. 포도는 다른 음식들과 어울림이 정말 좋은 과일입니다. 특히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영양 효과가 배가 되기도 하죠. 치즈와 포도의 조합은 서양에서 전통적인 궁합으로 여겨집니다. 포도의 단맛과 치즈의 짠맛이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의 맛을 한층 돋구어줍니다. 영양학적으로도 포도의 비타민C가 치즈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와도 궁합이 좋습니다.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포도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습니다. 또한 견과류의 비타민E와 포도의 비타민C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항산화 효과가 증대됩니다. 샐러드에 포도를 넣으면 단조로운 채소의 맛에 달콤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금치나 아루굴라 같은 쌉쌀한 채소와 잘 어울리죠. 포도의 당분이 녹색 채소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반면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우유와 포도를 함께 먹으면 일부 사람들에게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포도의 산성 성분이 우유 단백질을 응고시킬 수 있거든요. 또한 해산물과도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의 탄닌 성분이 해산물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포도의 다양한 활용법. 포도는 생과로 먹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공해서 먹어도 영양가가 높고 맛도 좋거든요. 포도 주스는 가장 간단한 활용법입니다. 믹서에 포도를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 껍질과 씨까지 함께 갈면 영양가가 더욱 높아집니다. 체에 거르지 말고 그대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천연 식이섬유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거든요. 포도잼도 인기 있는 가공품입니다. 포도에 설탕을 넣고 끓여서 만드는데 시중에서 파는 잼보다 첨가물이 적어서 더 건강합니다. 빵에 발라 먹거나 요거트에 넣어서 드셔도 맛있어요. 잼을 만들 때는 레몬즙을 조금 넣으면 색깔이 더 선명해지고 비타민C도 보충됩니다. 건포도는 보관성이 뛰어나서 간식이나 요리 재료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건포도를 만들 때는 영양소가 농축되면서 철분과 칼륨 함량이 높아집니다. 다만 당분도 농축되므로 당뇨 환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요리에도 포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닭고기나 돼지고기 요리에 포도를 넣으면 고기의 누린내를 잡아주고 달콤한 맛을 더해줍니다. 포도의 산성이 고기를 연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어서 일석이조죠. 디저트로는 포도 타르트나 포도 무스 등이 인기입니다. 포도의 자연스러운 단맛을 활용하면 설탕을 적게 써도 충분히 달콤한 디저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포도 보관법. 신선한 포도를 오래 보관하려면 올바른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보관하면 금세 상하거나 맛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냉장 보관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포도를 구입한 후 송이째 냉장고 야채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비닐봉지나 밀폐용기에 넣어서 수분 손실을 막아야 합니다.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면 1-2주 정도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보관하기 전에 상한 포도알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상한 것이 있으면 주변 포도까지 빨리 상하게 만들거든요. 발견 즉시 제거해 주세요.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에 젖으면 세균이나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워져서 보관 기간이 짧아집니다. 먹기 직전에 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장기 보관을 원한다면 건조시키거나 냉동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조할 때는 포도를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다음 저온에서 천천히 말려주면 됩니다. 집에서는 식품 건조기를 사용하거나 오븐의 최저 온도에서 건조시킬 수 있어요. 냉동 보관할 때는 포도알을 하나씩 떼어내서 세척한 다음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냉동용 지퍼백에 넣어 보관합니다. 냉동 포도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관이 가능하고 스무디나 주스를 만들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아이들 간식으로도 인기가 높죠. 포도의 부작용과 주의할 점. 포도는 건강에 좋은 과일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서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분들은 당뇨 환자들입니다. 포도는 천연 과당이 풍부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건포도는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하죠. 당뇨가 있으시다면 의사와 상담 후 적정량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하루 10알에서 15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다 섭취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포도를 너무 많이 먹으면 과당 때문에 배탈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 한 송이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알레르기 반응도 드물지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포도를 먹은 후 입안이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생긴다면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과일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드셔야 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포도의 높은 칼륨 함량을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칼륨을 과다 섭취하면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포도알이 기도를 막을 위험이 있으니 작게 잘라서 주거나 으깨서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3세 미만의 아이들은 포도를 반으로 잘라서 주세요. 포도의 재미있는 이야기. 포도에 관련된 재미있는 속담과 문화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도가 얼마나 오랫동안 인류와 함께해왔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우와 신포도라는 이솝 우화는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죠.
높이 달린 포도를 따지 못한 여우가 어차피 신포도일 거야라며 자기 합리화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온 신포도라는 표현은 지금도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을 폄하할 때 쓰이는 관용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포도 한 송이에 덕을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죠. 또한 포도 익을 때 모르는 농부 없다는 말도 있는데 이는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도 포도는 중요한 소재로 등장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대표적이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통해 신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포도 축제도 많습니다.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 프랑스의 포도 수확 축제, 스페인의 라 토마티나 등이 유명하죠. 우리나라에도 영동 포도 축제, 화성 포도 축제 등이 있어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신년 첫날에 포도를 먹으면 한 해 동안 좋은 일만 생긴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12월 31일 자정에 포도 12알을 먹으면서 12달 동안의 소원을 빈다고 하네요. 이런 다양한 문화 속에서 포도가 얼마나 사랑받는 과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건강과일 상식 어떠셨나요?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더 재미있는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연구소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도 보고 싶으시다면 클릭하세요.